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외대부고 고1 1학기 중간고사 최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학원은 강남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원까지 외대부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일은 사실 좀 드물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 역시도 외대부고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 과거 문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저도 궁금해서 과거 문제를 구할 수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없더라고요, 뭔가 자료들이. 그래서 과거 문제는 구할 수가 없었고 이제 외고 문제를 좀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봤는데 외대부고가 수능에서 일단 성적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요번에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사립고 중에서는 1등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가 맞다면. 그래서 그 학교는 대체 어떤 학교길래 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고, 사실 여기가 아는 분들은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용인외고라고 불리던, 여기도 사실 외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고에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특목고를 없애네 어쩌네 했었던 그런 정책들도 있었는데 이런 TMI 썰까지는 여기서 풀긴 너무 좀 길고, 그냥 여기에서 그래서 저도 궁금해져서 대체 수능에서 되게 많은 서울대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일반 사립고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학교가 대체 어떤 문제를 내길래 라는 게 궁금해져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문제를 요청하신 분께는 제가 참 죄송하지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드리고 싶어도 자료가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과거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해드리기가 힘들어서 대신에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2차 함수 fx와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빼기 fk, x 빼기 gk 이퀄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1과 9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이고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라고 했습니다. 실수 알파에 대하여 f알파는 9일 때 g알파 플러스 8 빼기 f알파 플러스 8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일단 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사실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러나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 여기 칠판도 한 2번, 3번 지웠다 써야 되고 강의하는 것도 길어지고 해서 다 쓰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최대한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은 이 문제에서 요거 이게 너무 길어서 좀 끊을 건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나눠서 할 때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식은 1구를 갖도록 한다까지만 좀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 설명하고 싶은 게 fk, gk는 상수란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저렇게 써놓으면은 저도 꽤 많이 겪어서 해본 말이지만 학생들이 꼭 이렇게 써놓으면 함수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상수입니다. 왜냐면은 2차 함수에다가요 뭐를 집어넣은 2차 함수 fx랑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k라는 실수를 집어넣은, 그쵸? k라는 실수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에요. 얘네들은 함수 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 값들이 각각 x의 답으로서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x 빼기 fk, x 빼기 gk가 0이므로 x는 fk 또는 x는 gk라는 답이 나오고요. 그때 서로 다른 두 식은 1과 9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 서로 다른 두 식은 1과 9가 말 그대로 fk가 1이면 gk가 9가 되겠지. 또는 fk가 9라면 gk가 1이겠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k가 몇 개다?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이 부분에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얘가 하나의 실수근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 실수근이 1 또는 9 또는 9 또는 1일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못하게 되면은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건 당연히 이걸 읽자마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fk, gk는 상수이지 절대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 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거 함수가 k랑 x랑 얽혀있고 설켜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 아닙니다. 그냥 이거 상수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를 상상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함수에 대한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였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2차 함수 fx랑 2차 함수 gx를 각각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서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2차 함수 fx랑 2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그러면 파란색의 gx는 일단 이렇게 써서 y는 gx라고 해놓을게요. 생각하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1과 9, 9와 1이라고 하는 이거의 k가 3개라는 거는 결국에는 1과 9라는 근이 3개 이상으로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요. 여기서 사고가 여러 가지 논리들이 합쳐지면서 논리의 점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확 뛰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논리가 확 뛰어버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fk가 1이고 gk가 9예요. 또는 fk가 9고 gk가 1이에요.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y가 9라는 애가 있고 y는 1이라는 애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보세요. 동시 상황으로서 k라는 값을 동시 상황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있는 fk랑 gk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중 뭐 하나만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k가 3개가 되고 뭐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뭐 4고 이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y는 fx다. 상상해 보면은 1일 때 9죠. 9일 때 1이고요. 1일 때 똑같이 또 1이죠.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이 그래프는 아닌가 봐. 분명 1일 때 9, 9일 때 1이라고 했어. 안 되나 봐.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걸 상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논리가 y는 gx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y는 9, y는 1로 이렇게 막 잡아봤어요. 그리고 아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1로 겹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면 안 되겠죠. 겹치지 않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놓여 있으면 그래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1일 때 9, 9일 때 1, 9일 때 1, 1일 때 9. 맞네. 하지만 이건 몇 개예요? 4개죠. 너도 아니겠다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문제가 있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얘가 개수가 왜 3개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4개 그어진 이유는 선을 4개로 긋게 된 가장 근원적 이유가 이 y는 1과 y는 9가 이런 위치일 거니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개가 둘 다 안 됐었죠? 둘 다가 안 된 이 이론을 종합하게 되면 최종적인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y는 gx가 나와 있을 때 여기가 y 이퀄 9라면 여기가 y 이퀄 1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잠시만요. 이게 그래프가 대칭성이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려놓고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3개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여야만 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y는 fx가.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논리가 점프를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가 점프를 못 뛰면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쪽으로 딱 잡히면서 여기 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라는 걸 상상하면서 이쪽으로 그래프가 잡혀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잡히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gx랑 fx가 이 가운데의 어떤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양쪽 대칭형이니까 이 가운데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F알파가 9라는 이 말이 있었어요. 이걸 논리에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F알파가 9라는 얘기는 fx는 여기 있는 초록색 함수잖아요. 9라는 함수 값은 여기서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가 알파겠다. 여기 알파로 잡았으면은 여기를 또 볼 거예요.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의 차이는 4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아닙니까? 이 간격이 4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입니다. 이 논리 조건들을 다 결합시키면 결국 gx 마이너스 fx라는 이 식이 최고차 항은 얼마인지 나도 아직은 모릅니다만 알파라고 하는 공통적인 뭐를 갖습니까? 공통적인 꼭지점을 갖지요. 그리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은 F알파는 9고 G알파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G알파 빼기 F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1 빼기 9인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딱 붙여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준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G알파 마이너스 F알파가 얼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고서 식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사고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 답으로 물어본 거 이거였죠.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gx와 fx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 묶음 세트로 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각각 gx, fx가 얼마인지 저도 못 구해요. 다만 뭐는 알 수 있습니까? g알파 플러스 8 빼기 f알파 플러스 8이 여기 알파 플러스 8 들어가면은요 64k 빼기 8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알파가 얼마인지도 중요치 않아요. 그냥 k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g알파 플러스 8 빼기 알파 플러스 8을 물어본 이 순간부터 이미 이쪽에서는 gx, fx를 따로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논리가 뭐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논리, gx 빼기 fx를 하나의 함수로 여기는 이 논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를 구하러 갑니다. 이제 k를 구하려면은 아직 안 쓴 정보가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2 또는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g 알파 플러스 2로 할게요. 저는 빼기 f 알파 플러스 2의 값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k 빼기 8이죠. 근데 이 값이 g 알파 플러스 2는 9죠. f 알파 플러스 2는 1이에요. 그러니까 9에서 1 빼니까 8입니다. 이건 알파 빼기 2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든 알파 빼기 2든 나머지 식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니까 4k는 얼마다? 16이다. 따라서 k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k가 4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은 g 알파 플러스 8 빼기 f 알파 플러스 8은, 여기는 이거 화살표로 바꿀게요. 요거는 여기다가 4 집어넣어서 256 빼기 8. 답은 248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면요, 논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의 큰 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절대 상수입니다. 이거 함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답으로서 구할 때 함수 값으로서의 답이지 함수로서 뭔가를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줘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내야 이 논리로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프가 이래야만이 K가 3개 나온다라는 논리로 연결 짓는 이 과정을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GX, FX를 따르고 한다? 아니요.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구할 필요 없이 하나의 큰 묶음으로, 하나의 큰 함수로 생각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알파도 심지어 필요 없죠? 그냥 알파 플러스 8 대입하면은 K 나오니까 그 K 구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되게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논리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 선정할 때도 이거 설명할 거 너무 많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외대부고 고1 문제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년 외대부고 고1 1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내신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